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도움 드리는 스포츠 분석가 페드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2월 24일 국내 배구 2경기 및 2월 25일 해외 축구 3경기 분석입니다. 바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경기 KB손해보험 vs 삼성화재. 이번 경기는 흐름이 완전히 갈려있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KB손해보험은 15승 15패 정확히 5할 승률. 직전 우리카드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패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무너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비에나 26득점, 임성진 21득점. 공격 축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범실 관리였습니다. 42개의 범실은 접전 상황에서 치명적이었고 결정적인 순간 서브 범실로 흐름을 넘겨준 장면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수도 있습니다. 아시아쿼터 아미시팀 훈련에 합류했고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높이 보강과 공격 옵션 확장은 삼성화재 블로킹을 흔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홈에서는 9승 6패. 기본적인 집중력과 리듬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는 5승 25패. 9연패 흐름입니다. 아이와 김우진이 분전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선수 위주 전력 특성상 한 세트 흐름이 흔들리면 경기 전체가 무너지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원정에서는 2승 13패 5연패 중 세트 후반 듀스 상황에서 버티는 힘이 부족합니다. 상대 전적도 KB손해보험 우위입니다. 최근 맞대결 홈에서 3-0 완승, 올 시즌 5경기 4승 1패 흐름. 이 경기는 단순히 전력 차이보다 집중력과 마무리 능력 차이가 핵심입니다. KB가 범실만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면 높이와 화력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흐름 상대 전적 홈 2점까지 고려하면 경기 방향은 KB손해보험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 경기 현대건설 vs 한국도로공사. 이번 경기는 단순 순위 싸움이 아니라 상위권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현대건설은 4연승 흐름. 최근 경기에서 블로킹과 공격 밸런스 모두 안정적입니다. 칼이 27득점, 양효진과 자스티스의 중앙 장악, 그리고 김다인 세터의 빠른 토스 운영. 특히 김다인의 템포 조절이 핵심입니다. 속공과 오픈을 빠르게 섞으며 상대 블로킹 타이밍을 흔듭니다. 홈에서는 10승 4패 3연승 중 기본 전력과 조직력은 분명 상위권 수준입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카리의 무릎 상태와 체력 부담.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효율 유지가 관건입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21승 9패. 최근 3연패를 끊어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모마 31득점, 타나차 20득점, 배유나까지 고르게 활약하며 공격 밸런스를 회복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부분은 강소희의 복귀 가능성입니다. 허리 부상 이후 결장했지만 훈련에 복귀했고 이번 경기 출전이 예상됩니다. 강소희가 합류하면 리시브 안정과 공격 루트 다양화가 동시에 살아납니다. 원정에서는 7승 8패로 기복이 있지만 최근 GS 칼텍스전 역전승으로 첩전 집중력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 전적은 올 시즌 2승 3패로 피등. 최근 맞대결에서는 현대건설이 3-1 승리. 이 경기는 전술 싸움입니다. 현대건설은 빠른 템포와 블로킹 높이, 도로공사는 공격 밸런스와 후반 집중력. 만약 강소희가 정상 컨디션으로 복귀한다면 공격 완성도는 도로공사가 더 매끄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초반 흐름을 잡아야 하고 도로공사는 후반 승부로 끌고 가는 그림이 이상적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와 최근 반등 흐름을 고려하면 첩전 끝 도로공사 쪽으로 무게가 조금 더 실립니다. 3경기 AT 마드리드 vs 클럽 브뮈.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을 누가 더 날카롭게 찌르느냐의 승부입니다. 1차전 3-3. 공격력은 확인됐고 수비 숙제도 확인됐습니다. AT 마드리드는 4-4-2 기반.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면서 탈취 순간 전방으로 직선 패스를 꽂는 전환 축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단순한 피니셔가 아닙니다.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연계에 가담하다가 순간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듭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끊임없이 침투, 수비 라인을 뒤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알렉스 바에나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탈압박 후 전환 방향을 한 번에 바꾸는 키플레이어입니다. 센터백이 전진 인터셉트를 시도하는 순간 그 뒤 공간으로 알바레즈와 시메오네가 겹쳐 들어가는 장면. 이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루크만의 직선적인 돌파까지 더해지면 수비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반면 클럽 브뮈는 4-2-3-1. 공격에서는 박스 안 숫자를 잘 채웁니다. 맥스 딘이 중심을 잡고 반 제이르가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간델만은 전진 패스로 전환의 축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구조적 약점이 분명합니다. 센터백 한 명이 전진하면 커버 슬라이드가 늦습니다. 그 순간 센터백 사이와 풀백 뒤 공간이 동시에 열립니다.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 내리면 점유 압박. 이 딜레마를 안고 경기에 들어갑니다. AT 마드리드는 홈에서 라인 간격을 유지한 채 중원 탈취 후 직선 침투를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클럽 브리의 수비의 폭기 속도가 떨어진다면 한 번의 직선 패스가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라인 컨트롤 완성도 싸움입니다. 구조적 안정성과 전환 효율을 감안하면 홈팀 쪽으로 흐름이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4경기 블랙번 vs 브리스톨. 이 경기는 단순 전력 싸움이 아닙니다. 측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순간을 누가 먼저 정확히 찌르느냐의 경기입니다. 블랙번은 3-4-1-1을 사용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간격 유지가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미 많은 실점을 허용했다는 건 구조적 안정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박스 근처에서 마크 타이밍이 늦고 세컨볼 대응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헬릭소는 후방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맞지만 압박 강도가 올라가면 선택지가 단조로워지고 패스 미스 리스크가 커집니다. 헤지스는 폭넓은 활동량이 장점이지만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켄트웰은 탈압박과 전진 드리블로 공격 템포를 올릴 수 있는 자원이지만 그가 전진하는 순간 중원 커버 범위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양쪽 윙백의 타이밍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편은 너무 깊게 내려앉고 300중 파카 센터백이 넓은 지역을 혼자 커버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순간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사이 공간이 동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가장 잘 활용하는 팀이 바로 브리스톨입니다. 브리스톨은 3-4-3 기반 전방 3톱이 유연하게 움직이며 측면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리스는 압박과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며 수비 라인을 흔들고 메흐메티는 안쪽으로 파고들어 하프 스페이스에서 직접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형입니다. 핵심은 트와인입니다. 하프라인부터 박스 앞까지 넓게 움직이며 공격 방향 전환을 책임집니다. 특히 한쪽으로 압박을 유도한 뒤 정확한 반대 전환 패스로 반대편 윙포워드에게 1대1 구도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 패턴이 살아난다면 블랙번의 불안정한 측면 밸런스를 정면으로 찌를 수 있습니다. 브리스톨은 중원에서 공을 탈취하면 안전한 팩패스보다 곧바로 측면 공간을 겨냥한 전진 패스를 선택합니다. 전환 속도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300과 중원이 중앙을 두텁게 보호하기 때문에 블랙번이 박스 안에서 쉽게 슈팅 각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블랙번이 측면 오버래핑 타이밍과 라인 간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브리스톨이 트와인을 중심으로 한 방향 전환 패턴을 얼마나 자주 구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블랙번은 수비 불안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고 브리스톨은 전환 완성도가 점점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밸런스가 한 번씩 무너지는 순간마다 원정팀의 득점 기대값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 매치는 브리스톨이 효율적인 전환으로 기회를 만드는 흐름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5경기 레버쿠젠 vs 올림피아코스. 이 경기는 이미 1차전 2-0이라는 스코어가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승부는 단순 승패보다 템포 차이와 운영 완성도가 핵심입니다. 레버쿠젠은 3-4-3 기반입니다. 센터백 3명 앞에 더블 볼란치를 두고 윙백을 높게 올려 폭과 깊이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핵심은 시크입니다. 박스 안에서는 타깃형,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나와서는 연계까지 수행합니다. 시크가 등을 치고 한번 버텨주면 이성과 윙백이 동시에 침투합니다. 세컨볼과 세컨 찬스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텔라는 속도와 방향 전환이 핵심 카드입니다. 단순히 터치라인을 타는 윙어가 아니라 안쪽으로 파고들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유형입니다. 수비가 붙으면 안쪽 전환, 수비가 물러서면 직선 스프린트.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안드리이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전방 압박 이후 떨어지는 볼을 다시 회수해 끊김없는 2차 공격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이골 리드를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은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운영과 전환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4-2-3-1 구조입니다. 엘카비는 박스 안 결정력이 있는 공격수지만 패스 타이밍이 늦어지면 침투가 헛돌 수 있습니다. 마르틴스는 속도는 좋지만 막힌 이후 중앙 전환에서 템포가 끊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우자키티스는 전진 패스 능력은 있지만 강한 압박 상황에서는 판단이 한 박자 늦습니다. 최근 흐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원의 스위칭 속도입니다. 방향 전환이 느립니다. 볼을 오래 끌고 그 사이 상대는 수비 블록을 재정비합니다.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볼을 잃으면
하프 스페이스가 크게 열립니다. 이 부분이 이번 경기의 가장 위험한 포인트입니다. 레버쿠젠은 텔라 중심으로 한 번의 방향을 바꿉니다. 올림피아코스는 방향을 바꾸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 템포 차이가 누적되면 90분 동안 체력과 집중력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추격을 위해 라인을 올리는 순간 그 공간은 레버쿠젠의 역습 구간이 됩니다. 결국 이 경기는 올림피아코스가 얼마나 버티느냐가 아니라 레버쿠젠이 언제 추가골을 넣고 경기를 잠그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운영, 전환, 결정력 세 가지 모두에서 홈팀이 우위입니다. 이번 스포츠 분석 영상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